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리자입니다. 또 이제 아침이 이제 시작됐어요. 예, 벌써 이제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아. 가득하게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 넘쳐서 막 흘러가지고 좋은 일들이 막 마구마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또 달리게 되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주구장창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경쟁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TSMC와의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TSMC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서 이제 메모리는 저도 했는데 그냥 시스템 이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확실하게 따라잡아가지고 빨리 추격해서 이제 이겨야겠죠. 일단은 그 최첨단 그 파운드리 공정 개발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전통 특화 이런 공정 투자도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그 파운드리 업체 대만 그 TSMC 그 텃밭으로 불리는 전통 그 특화 공정 시장에서 고객을 끌어와야 돼. 끌어와서 점유율 격차를 줄이려는 그런 전략이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4년까지 전통과 특화 공정 그 라인을 지금보다 한 10개 이상 정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 삼성전자의 그 2027년이죠. 2027년 전통 특화 공정 생산 능력은 2018년에 2.3배, 2.3배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확대. 그 파운드리 공정은 크게 이제 최첨단, 그 전통, 특화 이렇게 구분해요. 최첨단, 전통, 특화로. 그 최첨단 공정에는 그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그 AP죠. 그 AP 같은 그 초소형, 뭐 초고성능, 저전력 이런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럼 전통 공정에서는 미세와 필요성이 크지 않는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센서 등을 이제 제조하는 거죠. 그럼 특화 공정은 특정 고객들의 요청에 맞춰 가지고 전통 공정을 약간 일부 이제 개선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삼성은 그동안 7나노미터, 5나노미터 등 그 최첨단 공정에서 그 TSMC하고 이제 경쟁하는데 주력을 했어. 주력을 했고, 이제 후발주자로서 생산 능력 한계를 이제 기술력으로 만회해야 돼. 기술력으로 만회하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쌓이면서 전통과 특화 공정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용 그 반도체하고 센서 등 그 전통 특화 공정에서 그 생산하는 칩의 수요가 이제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자동차에 약 2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자율주행에는 한 2,000개죠. 2,000개가 넘는 칩이 쓰인다고요. 2,000개. 그래서 TSMC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제 전통과 특화 공정에서 나온다는 점도 현재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제 경쟁사의 텃밭을 공략을 해가지고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전략이라는 그런 평가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2, 3년간 이거 삼성이 대만 TSMC하고 파운드리 그 초미세 공정 시장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회사는 이제 5나노미터, 3나노미터 공정 등에서 최초 양산 타이틀을 놓고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경쟁이란 말이 좀 약간 무색할 정도로 격차가 좀 있다고 하는데, TSMC가 한 53% 정도 되는가 봐요. 삼성이 한 16%. TSMC가 일단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전통과 특화 공정 분야를 현재 거의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은 최근에 이거 추진 중인 전통 특화 공정 그 강화 전략은 이 같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회심의 카드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4년까지 전통 특화 공정을 현행 대비 한 10개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2027년까지 삼성의 그 전통 특화 공정 생산 능력은 한 2.3배 수준으로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3배 수준으로. 전통은 뭐 10나노, 뭐 14, 28, 65, 180나노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들이 과거부터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이어오는 과정에서 그 탄생한 표준 공정입니다. 표준 공정. 쉽게 말해가지고 구식이야, 구식. 그 특화 공정은 이렇게 전통 공정을 특정 고객사에 맞게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개량한 것이겠죠. 그동안 그 전통과 특화 공정은 대만 그 TSMC 동무대였어요. 동무대. TSMC는 1987년 파운드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한 이후로 약 35년간 시장을 이끌면서 더 다양한 공정을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첨단 공정 기술을 꾸준히 이제 선보이면서도 이미 있던 공정은 기존 고객을 위해서 약간 남겨뒀습니다. 그 웨이퍼 투입량 기준에 했을 때 월 한 280만 장 이상인 TSMC 생산 능력 중 절반 이상이 전통과 특화 공정으로 용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TSMC는 이 같은 전략이 좀 통했어요. 나름대로 먹힌 거야. 올 3분기 기준 했을 때 TSMC 매출의 46%가 전통과 특화 공정에서 나올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나노, 뭐 5나노, 4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고객사도 많아요. 상당히. 예컨대 그 퀄컴하고 애플 등 그 스마트폰용 칩이 필요한 고객사들은 파운드리 업체의 5나노, 뭐 4나노 이런 공정을 이용하지만은 그 NXP 같은 자동차용 그 반도체 생산업체는 28나노 이런 공정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처럼 칩처럼 작고 빠르고 효율적일 그런 필요성이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까지 이제 TSMC의 이제 전략을 따라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업력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독립을 해요. 그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것은 약 한 5년 정도, 한 2017년부터 했으니까 5년 정도 됐어요. 일단은 후발주자로서 삼성은 그동안 기술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TSMC의 경쟁자란 이미지를 굳히는 데 주력을 했고 2019년에는 그 EUV 노광 장비를 활용을 합니다. 그 7나노 공정을 가장 먼저 선보인 게 대표적이고 지난 6월에는 3나노 공정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이달 초에는 27년 1.4나노 공정 양산을 선언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뭐 좁혀지지 않는 TSMC의 매출 격차를 이제 축소하기 위해서는 전통과 특화 공정에도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커졌다 그런 거죠. TSMC 텃밭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등은 약간 불가능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은 그래서 자동차용 칩하고 그 RF 칩을 제조하는 8나노 공정의 그 투자를 강화해서 그 내년에 생산 능력을 한 19년 대비 한 1.5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이미지 센서랑 관련해서는 기존의 28나노에 더해서 프리미엄 이미지 센서용 17나노 공정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TSMC의 그 고객수를 얼마나 많이 뺏어올지가 1위 달성에 관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많이 뺏어와야 돼. 뺏어와야지만이 삼성도 이제 점유율도 올라가고 매출도 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TSMC는 거의 이제 똥줄 타겠죠. 삼성이 저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참 무서운 겁니다. 삼성이 그냥 괜히 삼성이 아닙니다. 지금 또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현재 삼성의 그 실적 전망이 좀 어두워지고 있다 하죠. 어두워지고 있다. 그 증권가인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그런 투자 의견을 현재 내비치고 있어요. 현재 그 주가는 약간 부진한 반도체 업황을
미리 반영하고 있고, 내년 그 감익 규모도 경쟁사 대비 약간 제한적이다. 그런 평가가 있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LG 엔솔보다도 많은 공매도 잔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메모리 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삼성은 지난 21일 아시겠지만 0.72% 올라서 55,90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4거래일 만에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이날 소폭 반등을 했지만은 삼성의 주가는 그 4개월째 5만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5만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초 고점 78,900원과 비교를 해보니까 한 29.1% 정도 줄어든 겁니다. 쪼그라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년 전 지난해 10월에는 10만 전자를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현재 주가는 당시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야. 그래서 증권가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실적 우려가 이제 선반영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회복을 기대는 했는데 주가는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추락한 모양이죠. 지하실, 지하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삼성의 그 주력 사업인 그 메모리 반도체는 그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를 동시에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쌓여 나가고 있고, 또 지속되는 공급망 차질, 여기 또 러시아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런 대형 악재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그 IT 전방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은 올해 3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좀 거뒀어요. 안타깝게도. 삼성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6조, 한 10조 8천억 정도에 그쳤는데,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31.7% 줄어든 영업이익은 기존 컨센을 9.2%나 밑돌았다. 증권가는 삼성의 그 실적 감소세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업계 전반의 과도한 재고 수준과 IT 제품의 수요 부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삼성의 공매도 잔고 금액은 어느새 코스피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의 공매도 잔고 금액이 6,290억인데 지난 13일부터 LG 엔솔을 넘어서고 있어. 그리고 공매도 투자자인 그 외국인과 그 기관들은 PER이 828배 달하는 LG 엔솔과 삼성의 그 PER이 8.4배를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이야기인데, 다만 삼성의 그 시가총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비중은 LG 엔솔보다도 한 0.35%포인트 가량 낮아요. 공매도는 그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그 고평가 종목에서 흔히 쓰이는 투자 기법인데, 이 보유하지도 않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이제 매도한 뒤에 주가 하락 시에 이제 저가에서 이제 사는 거죠. 상환해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삼성의 현재 주가는 고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극도로 이제 부진한 업황 탓에 추가 하락에 무기가 실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증권가는 삼성전자를 이제 7만전자 회복에 기대를 겁니다. 7만전자. 그래서 메모리 시장 전망이 어둡지만은 경쟁사 대비 이익 방어력이 높고 주가는 내릴 만큼 내렸다. 그런 판단도 있고, 증권가는 삼성이 내년에 공정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실적 감소폭을 줄여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 대한 그 목표 주가의 투자 의견을 7만 5천 원 정도로 유지하는 데도 있어요. KB 같은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낸드 가격이 40% 하락하더라도 뭐 적자가 예상되는 경쟁사와 달리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도 해주고, 또 현재 주가와의 계류율이 낮은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확보되면 상향할 예정이다. 대신에서는 6만 5천 원, 6만 5천 원. 그래서 업황 둔화로 인해서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은 지속되는데, 삼성은 경쟁사와 달리 수익성 방어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언급도 합니다. 그 삼성에 대한 그 매수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홀드 의견을 내서 증거사도 있다. 홀드, 중립. 어? 그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을 고려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그 매크로 리스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 상상인 증권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명시적으로 투자 축소 또는 감산이 확인되거나 약간의 부정적인 매크로 변수에 정점이 이르렀다는 조짐이 보여야 상승 여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네요. 좀 상상인이 좀 약간 좀 삼성을 잘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그런 상황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삼성은 미국 그 테일러시죠. 테일러시 그 파운드리 그 공장에 그 5나노미터 그 라인부터 이제 구축을 한답니다. 테일러시. 그래서 이제 본격 가동 시점 2024년 하반기로 온 것 같아요. 하반기를 고려할 때 스마트폰용 그 중상급 AP나 그 PC용 CPU 그리고 자동차 업체의 그 첨단 자율주행 칩 등을 수주하기 위한 그 의도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한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건설하는 그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그런 공정 수준을 5나노 이하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초부터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뭐 일본 도쿄, 이게 서울 등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개최한 그 파운드리 포럼 2021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공개를 했어요. 5나노 공정은 현재 시점에서 그 삼성의 주력 공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말 이후에 출시된 퀄컴이죠.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이 있었어. 888. 엑시노스 2022. 뭐 이와 같은 그 AP가 삼성의 그 5나노 파운드리 5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된 겁니다. 당시 그 수율이 떨어진다. 응? 뭐 삼성 5나노 공정에서 나온 칩의 발열이 심하다. 뭐 그런 불만이 나왔지만은 현재는 제품 성능이 상당히 뭐 개선됐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개선됐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삼성의 그 전략을 두고 미국 본사를 둔 퀄컴과 구글, 뭐 인텔, 이 테슬라 등 고객사로부터 안정적인 수주를 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글은 자체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에 들어가는 AP 그 텐서를 삼성에서 공급받고 있고, 테슬라는 그 차세대 자율주행 칩이죠. 그런 위탁 생산을 삼성 5나노 공정에 맡기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테일러에도 그 3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이 들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테일러시 그쪽 상당히 발전을 하겠네요. 요즘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이제 일제히 이제 해외 시장으로 갑니다. 향하는 거죠. 뭐 유럽이나 북미 등 이런 전통적인 효자 시장은 물론이고 이제 중남미, 동남아 이제 진짜 가릴 것 없어. 이제는 광폭 현장 경영 행보를 이제 보여야 돼. 이제 글로벌 불황 대처에 이제 직접 나서는 겁니다. 총수들이. 총수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보관인데 재계 고위 관계도 그래요. 임직원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행보가 바쁜 거는 우리 8월 광복절 특사 이후 복권된 이재용 부회장이겠죠. 이 부회장은 그 특유의 맨파워를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활용해가지고 그 반도체 노광 장비 이게 세계 1등 슈퍼을 ASML 그 CEO를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 1등 통신사 보다폰 대표도 직접 만나가지고 하여튼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해요. 미팅 하겠지, 미팅. 또 멕시코, 뭐 파나마, 캐나다, 영국 막 찾아다니는 거야. 뭐 가정 공장 찾고 현지 법인, 뭐 정유 공장 건설 현장 다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광폭 행보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현지 임원들과 뭐 식사도 하고, 뭐 직접만 사진도 찍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났습니다. 보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그렇고 뭐 구광모
LG도 그룹 회장도 그렇고 다들 지금 바쁘게 다닙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도 마찬가지로 다니고 있고, 하여튼 요즘 재계 그 기업 총수들의 경영 시계는 빨라지고 있어요. 글로벌 불황, 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더십 경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총수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뭐 어리버리하면은 그냥 훅 가는 거야. 그냥 폭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하여튼 경제 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주요 우리 기업 총수들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야 돼.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용 부회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삼성전자, 딴 거 없어. 주주로서 그냥 많이 모으면 돼. 수량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특별 배당도 많이 받고, 정기 배당도 많이 받고, 나중에 그 수익도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